초1이고 지금 원리셈 7, 8세 1권 하고 있어요. 탑사고력 P단계 어렵지 않을까요? 탑사고력 P단계는 괜찮을 거예요. A단계는 많이 어려울 건데 P단계는 괜찮을 거예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연산 문제집 원리셈을 바꾸려는데 현재 4단원 곱셈은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원리셈 몇 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2학년인가요? 2학년. 2학년일 것 같으네요. 4단원 곱셈이라고 하시니까 학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몇 단계를 말씀을 해드리는데 요 학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에듀케이션 브레인님. 7세 집에서 매일 문제집 풀고 있는데 종종 학원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 주위에 유명한 학원들, 잘하고 있다는 학원들에 가셔서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테스트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학원에서도 그런 걸 굳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스트비를 받는 데도 많고요. 초2 남아입니다. 같은 분모의 덧셈뺄셈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자꾸 분모가 다른 덧셈뺄셈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네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 부탁드려요. 초2고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가르쳐줘야 돼. 그림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림으로 가르쳐 주려면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이 분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쪼개는 것을 더 많이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6분의 2가 되죠. 또 쪼개면 얘는 12분의 4가 되죠. 근데 쪼갠 걸 다시 없애면 이렇게 합치고 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합친다는 건 여기 있는 거에 나누기 4를 해서 4씩 나누어서 4개를 하나의 모양으로 4개를 하나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면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은 둘씩으로 더 나누면 4분의 2도 될 수 있고 3씩으로 더 나누면 6분의 3도 될 수 있고 4씩으로 더 나누면 8분의 4도 될 수 있고 이걸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3학년 수준의 분수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같은 문제도 2분의 1을 4분의 1에 맞춰서 바꾸어 줄 수 있어. 2배 하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지. 그래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 수준에서만 배우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면 조금 더 복잡해질 텐데 이때는 이제 6으로 맞춰주는 거야. 이 두 수를 몇으로 똑같게 해줄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 배우는데 두 수를 곱한 수로 하는 게 쉬우니까 일단 요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 수준에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통분의 기초인데 그림과 함께 가르쳐 주면 이해하고 할 수 있어요. 소심해서 학원 선생님과 소통이 어려우면 집 공부가 최선일까요? 요건 아이하고 얘기해 보셔야 되는데 소심한 아이라고 해도 학원 다니는 것 자체는 또 친구들이 있어서 즐거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과의 소통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제 그런 좀 쑥스러움이 많고 하는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케어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소통 어려운 아이들도 학원 다니면서 재미를 못 느끼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원리셈 이외에도 비슷한 연산 문제집을 여러 권 풀고 있어요. 아이에게 노동일까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연산 적당히 풀리시고 생각하는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문제집을 좀 시켜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3 여아입니다. 사고력 학원에서 CMS에서 사고력 배우고 있어요. 주일에 교과 탑반에서 최상위도 하고 있어요. 사고력을 그만두고 교과를 좀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 문제집으로는 현재 3학년 1학기 최고 수준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함께하고 있는 단원 마지막
페이지, 최고 심화 유형은 어려워서 혼자 스스로 푸는 힘이 부족함을 느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1 최고 수준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4학년에 아이들이 만약에 사고력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사고력 학원에 배우는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제 사실 CMS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탐구형 주제들, 교과하고 동떨어지는 주제들이 되게 많아서 사고력 학원들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CMS는 영재 교육을 위한 사고력 학원이에요. 영재 교육을 위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래 사고력 학원 CMS의 Y 프로그램의 태생이 뭐냐 하면 중등 경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의 입시를 굉장히 잘하던 학원이었고 초등으로 내려가면서는 초등 수학이 뭐가 있어? 초등 수학은 그런 영재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는 뭐 별거 없잖아. 그러면 탐구하고 두루 머리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그렇게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한 게 Y예요. 그래서 Y는 다른 사고력 프로그램들보다도 훨씬 더 교과 밖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요 포인트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교과 공부하는 거하고 사고력 공부하는 거 조금 분리해서 사고력 공부가 그래도 아이에게 수학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고력을 키운다 이런 부분보다 논리력,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게 아닌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 포인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그 전에 Y지만 다니는 아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고민이다 하셔서 그냥 다니셔라 했어요. 왜? 사고력 학원도 어차피 심화 내용이에요. 조금 더 풍부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교과는 스스로 하면서 공부하기 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예. CMS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가 심화 부분을 하면서 만족한다고 하면 그냥 다니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런 포인트에서는 교과 심화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해주는 학원으로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저도 어머니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로지카라는 사고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위례 학원 같은 경우는 로지카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하고 사고력으로 포장한 교과의 심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지만 교과 공부를 엄청 시켜요. 거기는. 예. 3학년 이상의 사고력은. 예. 교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오답 노트 같은 것도 시키고. 그래서 저도 뭐 공감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6세입니다. 유자수 6세까지 다 했고 원리셈 5, 6세 중인데 너무 쉽대요. 어제도 1일차 3분 만에 다 풀었어요. 킨더 팩트 혼자 읽고 풀기 가능합니다. 제가 채점하는데 어쩌다 정답률 90% 이상이네요. 원리셈 개미함수니까 차례대로 다 했으면 하는데 건너뛸까요? 학원 다닌 적 없어요. 이미 수를 다 알고 있고 그림으로 덧셈 뺄셈의 개념을 배우고 있는 부분이고 킨더 팩터도 혼자 읽고 풀기 가능한 부분이고, 네. 저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6살이고 그리고 5, 6세 단계는 처음에 수와 숫자를 배우고 연산 기호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킨더 팩터는 또 연산도 빠른 사고력 책이에요. 킨더 팩터 생각보다 연산 요구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5, 6세는 건너뛰어도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연산 자체를 그래도 안 해봤다고 하면 6, 7세로 가시고, 네. 7, 8세 하기엔 좀 너무 이르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킨더 했으니까, 근데 킨더도 혼자 읽고 풀고 정답률도 90% 이상이고 하면 이 아이는 연산보다 사고력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더 많이 하는 쪽을 일단 권유해 드립니다. 네. 지금 연산해도 한 자리 받아 올림 없는 거, 이런 거 뭐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는데, 사실은 사고력 책에도 그런 부분들은 요구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함이 없는 아이라고 하면 차라리 연산할 시간에 사고력 책을 훨씬 많이 충분히 하는 게 낫겠죠. 이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초일 남자아이. 자, 항상처럼 시간이 되면 마지막 3개의 질문 이렇게 가볼까요? 초일 남자아이 엄마표로 연산은 곱셈 2자리 곱하기 1자리, 사고력은 초등 팩토프입니다. 연산은 곧잘 하는데 사고력은 어려워해서 국어 실력을 보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수학학원은 2학년을 보내고 1학년엔 독서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수학학원은 대학 전까지 쭉 다녀야 하니 늦게 보내고 싶은데 제 욕심일까요? 일단 팩토를 어려워하는 게 국어 실력을 보충해서 문장제나 문제의 상황들을 어려워하는 걸 국어 실력을 보충해서 보완되는 건 되게 1차원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학 하나만 놓고 보면. 근데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글 읽기를 언제 때나인지에 따라서 이거 되게 많이 다른데, 곱셈을 2자리 곱하기 1자리 하면 곱셈은 또 3학년 수준이에요. 근데 연산이잖아요. 예, 연산은 사실은 사고를 요하는 건 아니니까. 국어 실력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독서학원은 추천하고요. 독서학원은 수학하고 별개로 저는 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수학학원을 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학학원을 가든 집에서 하든 연산 3학년까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수학 실력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를 다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봐도 아직은 자기 거로 만들기 어려운 나이예요. 1학년이면.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지, 국어학원 다닌다고 수학이 좀 나아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를 국어 한글 읽기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라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1차원적인 거고, 문제를 읽고 문제의 뜻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뭐부터 풀어야 될지를 못하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국어학원으로 해결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위에 질문하신 분인가? 아니네요. 자, 재미있으면 앉아서 2-3시간 혼자 문제집 가지고 놀기도 해요. 교재 흐름도 보면서 다음 문제집 뭐 있지 확인하면서 지금 하는 쉬운 거 빨리 끝내고 어려운 거 하러 가야지 라고 합니다. 그냥 건너뛰는 게 맞는 건가요? 흥미 떨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네요. 앞에 말씀하신 그 6세 아이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아이의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보다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어려운 걸 제시해야 아이들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려야 즐거운 거고, 뭐 어려운 거 좋아한다고 해서 이만큼 가면은 안 풀리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그 난이도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초등 저학년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초등 저학년입니다. 사고력 및 CMS 같은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사고력 학원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력 학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체험, 교구 이쪽만
강조하는 쪽, 이쪽이 강한 쪽은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흥미를 유지해주는, 수학 공부의 시작이니까 뭐 도형 감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그냥 이렇게 귀 닫고 도형 감각을 키우고 이런 것보다 흥미를 유지하는 쪽에 그칠 수 있다가 더 강해요. 교구를 많이 가지고 논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많이 늘진 않습니다. 재밌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알맞은 교육인 거죠. 교구를 가지고 논다가 아니라 교구를 수학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데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교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교구를 가지고 뭐를 계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 문제도 충분히 다르고 생각도 많이 요하고 이런 학원들은 심화학원으로 봐야 됩니다. 심화학원으로 보는 사고력 학원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죠.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수학은 아이의 수준이 있는데 아이의 수준보다 어려운 걸 제시하면서 아이가 그게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칭찬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맞추는 것 자체가 기쁨인 아이들도 되게 많고 해요. 그래서 사고력 학원 보낼까요? 물어보는 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런 심화 수학들, 즐겁게 하는 심화 수학들이 있다는데 왜 즐거워요? 사고력 학원들이라고 하는 곳들은 보통 교구도 사용하고 활동 형식도 좀 있고 토론 형식도 있고 발표도 하게 해요. 근데 교과학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설명해주고 계속 풀려요. 그게 이제 보통 교과학원이고 공부방 중에서도 그렇게 좀 가미해서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정말 옛날식 수학 교육으로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 이제 풀어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사고력 학원들이라고 하면 보통 활동과 토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교육을 많이 하는 데니까. 근데 어려운 내용을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으면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 수준이라면 요만큼 심화로 해서 수학을 즐겁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게 사고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죠. 실력을 키우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 있으면 저는 뭐 보내는 게 그리고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으면 보내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몇 학년부터 다녀야 되나요? 그런 건 없어요. 수학 교육은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빨리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뭐든 교육이라는 건 많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똑같은 잣대의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수준의 아이가 있어요. 그릇이 똑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공부한 아이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건? 물론 교육이 참 어려운 건 투자 대비 인풋이 참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심화라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다 저장되어 있어서 앞부분 보시고 싶으면 천천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천메스 계정에서는 주제별로 잘라서 보시기 편하게 거긴 또 자막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내일 휴일이죠. 네,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